8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 아침에? 그랬더니 어머니 죽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육군 부사관의 심리 상태가 가학적 쾌락살인에 가깝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17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파주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유기를 넘어 심각한 학대이자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학적 학대를 동반한 이른바 러스트 머더, 쾌락형 살인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발견 당시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괴사가 진행돼 살이 녹아내렸고 온몸이 구더기와 대소변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를 두고 남편이 전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아 씨의 상태를 확인하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급대원. 전신에 이제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고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몸에 전신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였고 제가 도착한 상태에서도 환자분은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의자에 반쯤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 뒤와 종아리살이 완전히 붙어 있었다며 온몸에 대변이 묻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없다. 의자에 꼼짝 못하도록 한 채 학대당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육안으로 봐도 구더기가 움직이고 부패물이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이를 몰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며 남편이 죽어가는 아내의 몸을 통제하며 일종의 가학적 학대를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19가 출동했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 상태를 그냥 보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인지를 못하기가 쉽지 않죠. 배 프로파일러는 남편에 대한 정밀한 심리 검사와 프로파일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혐의가 단순 유기치사나 방치에 의한 살인 정도로 축소될 수 있고 명백한 학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를 밝혀내지 못하면 유족들의 억울함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검찰은 당초 육군 부사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최근 살인 혐의로 적용해 다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왜 우리 혜영이가 왜? 따님이 예, 어제 새벽이랑 예. 오늘 오후 사이에 돌아가셨어. 보이시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서울 갈 때까지 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다니까.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검찰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결혼 3개월 만에 살해한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30대 남성 서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했다며 사건 직후 경찰과 유가족에게 다툼이 없었다며 거짓말하고 상주 행세를 하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 혜영 씨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한 남편 서 씨. 그런데 혜영 씨 빈소에 찾아온 경찰들이 잠시 서 씨와 대화를 나누더니 서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아내 혜영 씨 살인 혐의였습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인이 생전 남편과 주고받은 의미심장한 대화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혜영 씨는 사랑하니 스킨십을 하지 좋으면 성관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서 씨의 말에
이러면 우리 진짜 못 만나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스킨십 이야기를 꺼내며 적당히 하자고 난 이거 이상 못해라며 울분을 토하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본 네티즌들은 연애 초부터 징조가 있었다며 억울해서 하늘에 어떻게 가냐, 가해자 이름과 얼굴 공개하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25일입니다. 한 유명 로펌 출신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별거 중에 잠시 집에 들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50대 변호사 현모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우발적 범행이었나요?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도발로 우발적 범행에 이르렀단 건데 1심 재판부는 현 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범행이 너무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범행 당시 녹음 파일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녹음된 내용을 보면 현 씨가 아내를 구타하다가 잠시 쉰 뒤 다시 구타를 반복했고 아내의 도발 흔적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걸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9살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 씨가 범행 뒤 119가 아닌 전직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은 1심 판결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유가족은 가장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남은 두 자녀에 대해 현 씨의 친권을 박탈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